네, 지금부터는 취재 기자와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그리고 정치부 김경진 기자, 경제부 박경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민 교수님, 미중 정상이 동시에 한국을 찾는 게 13년 만인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는 한국이 의장국이잖아요. 20년 만에 의장국으로서 이제 그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그러니까 지역의 그 경제 성장과 번영을 이끄는 주요한 그 협력체인데요. 그러한 부분의 의장국으로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되는 일차적인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미국과 중국 정상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다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전이라든지 경호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상당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리고 미중 정상이 한국을 찾는 것이 13년 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세계 정치, 경제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이목이 주목돼 있고요. 그리고 개방형 통상국가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 즉 미중 정상에 대해서 어떠한 합의가 도출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행사를 조율하고 진행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중 정상회담, 이와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많은 그 양자회담이 있는데요. 한중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이런 양자회담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국익을 담보하고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아주 소중한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이번 경주 에이펙 주요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 에이펙의 논의라는 게 사실은 지금 한 주 동안만 하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이어져 왔습니다. 네. 1년간 이어졌던 논의를 정리하고 마무리해서 경주 선언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내는 게 지금 이번 한 주간의 에이펙 주간인데요. 이 에이펙 주간은 모두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7일부터 28일까지 국장급이 참여하는 이 최종 고위 관리 회의가 열렸고요. 이 논의 내용을 보고해서 이제 장관급 외교통상 합동 강요 회의라고 하는 장관급 회의에 보고가 돼서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장관급이 오늘부터죠. 이틀간 논의를 한 뒤 이제 이 에이펙 정상회의의 최종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정상회의가 31일과 1일에 열리고 그 결과물이 이제 경주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에이펙의 핵심 의제가 인공지능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인데 한국이 왜 이 두 가지를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은 것이 AI예요. 그래서 한국을 세계 최고의 AI 강국으로 만들겠다. 거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미래 먹거리를 주도하겠다. 이러한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의 주제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디지털 전환과 AI 시대에 대응해서 어떠한 혁신을 할 것이냐. 특히 이제 인구 변화라든지 사회 변화가 전 세계에 걸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AI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공동 번영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이 세계 최고의 제조 역량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AI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선택한 것은 시기적절하고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이런 AI 시대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어떻게 증진시켜 나갈 것인가,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한국의 위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담보하는 그러한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된 이제 외교통상 합동 강요회의에서 경주 선언 채택을 위한 막판 조율이 진행 중인데 미중 간의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김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대립하고 있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미중 간의 대립이라기보다는 미국과 나머지 나라들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자유무역을 지지하느냐라는 문구가 핵심인데요. 어제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국회 외통위에 출석해서 국정감사에서 이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이견이 좀 있다라고 밝혔고요. 구체적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무역, 이 표현에 대해서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의장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국제 경제 질서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으니 에이펙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게 이 문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미국이 관세 조치를 강화하고 또 보호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흐름에서 이 문구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절충을 해서 경주 선언이 완성될지는 지금 현재 경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논의
논의들을 통해서 결과가 도출될 걸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보호 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회의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에이펙의 그 목표 자체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번영을 실현하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를 증진을 하고 지역 경제 통합을 가속화하고요. 그래서 경제와 기술 협력을 장려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에이펙 다자 협의체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가장 원론적인 그 목표인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무역에서 이 자유롭고 개방적 이런 부분이 미국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일방적이고 보호무역적인 통상정책 기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미국과 다른 회원국들 간에 이견이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어떤 그 의장국으로서 조율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공정한 무역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국이 페어 트레이드, 공정무역을 내세워서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이익을 공세적으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절충을 하는 어구를 만들고요. 이와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전환과 AI 시대에 회원국들이 어떻게 소통과 협력을 해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큰 이견이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경주선언의 토대를 만들고 거기에 살을 붙여 나간다면 의장국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경주 에이펙에는 21개 회원국 대부분이 정상급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특히 눈여겨볼 인물이나 대표단이 있을까요? 일단 이 경주 에이펙이라는 조직 자체가 굉장히 특수한 조직인데 이 회원국이란 나라를 붙이지 않고요. 국기를 개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대표단들은 나라를 대표해서 온다기보다는 네. 그 경제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렇군요. 이제 경제의 대표로서 그래서 제목도 이제 서밋이라는 정상회의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코노믹 리더스 미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정상급에 해당하는 멤버는 이번에 15명이고요. 당연히 가장 관심이 가는 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 시진핑 중국 주석, 그리고 이번에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아무래도 이제 한국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특히 미중 정상 간 만남이 예고돼 있어서 거기에 포커스가 좀 맞춰지고 있는 거고 이제 시진핑 중국 주석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국빈 방문으로 오잖아요. 네. 네, 국빈 방문 바로 아래 단계 의전을 받는 이제 공식 방문으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이번에 4월달에 취임했는데 마크 카니 총리가 오고 그리고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가 공식 방문 형식으로 오는데 이 두 분도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이제 의전을 받기 때문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캐나다가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과 그 부분 논의를 위해서 조선소를 방문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또 관심을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21개 회원이 아닌 특별 게스트를 의장국이 초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IMF 국제통화기금 총재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를 우리 정부가 초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과도 역시 회담을 하고 이분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